네, 관심주 공장 들어왔습니다. 자, 각 경제 채널의 관심주 옥석 가리기 해드리는 거 아시죠? 자, 이 시간은요, 코스파트너스 김진경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여러 가지 뭐 사회적 거리두기도 격상되고 여전히 집에 있는 횟수가 더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지속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자신만의 라이프 스타일 그리고 이제 인테리어도 그쪽에 포함되면서 이런 거 많이 또 관심을 가지십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힘을 쓰시는지 궁금하네요. 아무래도 네. 이제 집안에 있는 시간도 생각해보니까 저도 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나가기 무섭습니다. 네, 외출도 예. 좀 자제를 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는 근데 집안에서 이제 오히려 그 안에서 힐링거리를 좀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예쁜 조명이라든지 장식품이라든지 맞습니다. 저도 모르게 이제 그런 거를 생각해보니까 좀 수집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좀 집안에서만 있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는 그냥 뭐 집안에서 그냥 텔레비전만 보고 뭐 컴퓨터만 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집안에서도 내 취향대로 또 꾸며서 또 힐링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 아, 집안에서의 생활도 나쁘지 않겠구나라는 좀 생각이 드네요. 그래도 코로나가 빨리 물러가서 좀 외출을 하고 싶습니다. 본부장님, 우리가 뭐 일상생활 하다가 기분이 좋아진 건 정말 조그마한 것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사소한 하나. 그런 부분으로도 분위기를 뭐 연출시킬 수 있다는 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 뭐 정리를 잘해줘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나 고쳐가지고 또 리모델링해서 싼 집을 보여주는 프로그램도 다수 만들어지고 있는데 저도 뭐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 트렌드 지속되고 있으니까 보시고요. 자, 그럼 각종 경제 채널에서는 오늘의 관심주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우선 납품된 상황을 여러분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만나보시죠. 자, 이데일리TV, 한국경제TV, 매일경제TV, MTN의 관심주인데요. 오늘 CJ ENM 이게 동시에 선정이 됐더라고요. 이데일리TV와 한국경제TV에서 선택했고요. 또 삼성바이오로직스 이거 지속적으로 얘기 나오죠. 한국경제TV, MTN의 관심주였습니다. 자, 이 밖에도 이데일리TV는 HFR, 대한해운, LG전자, SFA 반도체, 링네트 제시를 했고요. 한국경제TV가 스페코 그리고 하이비전 시스템, 현대에너지솔루션, 제주반도체, JVM, LG이노텍 선정했습니다. 자, 매일경제TV는 삼성엔지니어링, 팩트론, 그리고 진양제약, 사이맥스, 만도, 네페스, 셀트리온, ST팜 분석을 했고요. MTN이 현대차, TY홀딩스, 메가MD, SK이노베이션, 포스코, 롯데케미칼, 효성 TNC를 제시했습니다. 네, 김진경 본부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1위 채널은요? 네, 오늘의 1위 채널은 제가 매일경제TV를 꼽아보았습니다. 뭐가 좀 특별하던가요? 요즘에 이렇게 좀 시장이 워낙에 개별 장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데 그동안에 오히려 주목이 되지 못했던 가치주들 위주로 좀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져본다면은 좀 많이 좀 하락했던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대형주 위주로 좀 최근에 주목이 되고 있는데 매일경제TV 채널에 조금 관심주를 보니까는 좀 그러한 종목들이 좀 다소간 이렇게 몰려있기 때문에 제가 1위 채널은 매일경제TV로 꼽아보았습니다. 네, 자 그럼 4위는요? 4위는 제가 한국경제TV를 꼽아보았습니다. 네, 조금 아무래도 이제 단기 테마성이 좀 짙은 종목들이 조금 몇 가지가 좀 보여졌기 때문에 조금 워낙에 변동성 있는 시장에서는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리스크 관리도 해보자라는 관점하에 제가 4위 채널로 꼽아보았습니다. 네, 그리고 굳이 리스크 있는 종목을 가져갈 필요는 없다. 이런 관점도 보시고요. 자, 이 중에서 3가지 종목을 픽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관심주는요? 첫 번째 관심주는 SFA 반도체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업황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좀 몇 년 동안 그리고 몇 년도 아니죠. 굉장히 오랫동안 조금 가장 주목이 되었던 사업군들이 좀 반도체 사업군이었던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반도체 업황이 내년도부터도 또 개선이 될 것이다라는 좀 기대감이 나와주면서 최근 들어서 대형 반도체 관련주, 뭐 중소주 관련주, 뭐 반도체 관련주 할 거 없이 좀 안정적으로 계속 좀 반등세가 이어지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FA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좀 최근 들어서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반등세를 좀 나오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반도체 안에서도 좀 여러 가지 사업 분야가 있는데 특히나 요즘에 떠오르고 있는 부분이 바로 비메모리 반도체입니다. 이 비메모리 반도체 부분이 워낙에 일반 반도체보다도 좀 더 심화가 되고 있고 또 공정도 좀 까다롭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부분 안에서 조금 더 유력하게 좀 집중이 되고 있는 사업군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또한 또 최근에 성장성이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반도체 사업 안에서도 비메모리 반도체를 얼마만큼 또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지도 업체별로 좀 더 따져보시는 게 중요하실 것 같습니다. 원래 SFA 반도체가 이제 반도체 후공정 전문 업체입니다. 일단 동사의 경우가 국내 사업장 모두 비메모리 반도체 비중 확대 전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비메모리 반도체 부분 안에서 큰 폭으로의 성장세가 이루어진다면은 이 부분 안에서도 한번 실적이 가시화가 될 수 있는지 여부도 확인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상반기에는 비메모리 그 반도체 제품 매출이 약 330억 원가량 기록을 했다라고 합니다. 전체 매출액 중에서 약 11%가량 차지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부분 안에서도 한 번쯤은 또 매출 부분에서 좀 큰 폭을 좀 차지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단일 고객상에 워낙에 집중이 되는 모습도 보였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하나의 또 단점으로 작용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들도 서서히 완화를 시켜가면서 오히려 글로벌 사업 쪽으로도 확대를 할 것이다라는 계획들도 보였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어느 정도는 이제 고객사를 다변화를 하게 될 경우에는 충분한 성장 동력이 되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고객사를 얼마만큼 좀 다변화를 할 수가 있는지 여부도 꼼꼼히 좀 챙겨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SFA 반도체 현재 좀 일봉의 흐름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단기적으로 반등세를 보여지고 있지만은 워낙에 좀 매물대 안에 좀 갇혀 있는 모습을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위에 매물이 좀 쌓여 있다 보니까는 좀 주가가 오르는 거에 있어서 조금은 답답할 수도 있다라는 좀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요. 사실은 이러한 종목들의 경우는 이렇게 좀 반도체 업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은 조금은 단기적인 관점보다도 좀 더 여유 있는 시각을 가지고 대응을 해주심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물론 그동안에 어느 정도 지지라인을 확인하는 모습 보였지만은 이 매물을 수하는 과정 속에서는 다소간의 반등을 나오는 거에 있어서도 크게 급등이라든지 그런 부분보다도 좀 더 차분하게 추세를 이어나갈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또한 이렇게 저항 라인도 작용이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한번 꼼꼼히 챙겨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저항 라인이 5,700원가량으로 좀 작용이 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현재 보유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1차 목표가 5,700원으로 잡고 대응을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만약에 1차적인 매물을 좀 소화를 하게 된다면은 오히려 정고점 부근이 6,100원 정도로 좀 돌파할 수 있는지 여부도 살펴보시면서 대응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세계적인 반도체 후공정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라는 의지가 느껴지는 그런 종목인데요. 그 매매 전략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두 번째 관심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네, 두 번째 관심은 JVM을 살펴보도록 JVM, 하겠습니다. 예, 예. 네, 오늘 아무래도 좀 들썩들썩할 것 같은데요. 어제도 이제 급등세를 보였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장중 강세를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네. 사실 주가가 맘 같지는 못 올라가지고 이게 또 그랬었는데 앞으로 좀 잘 갔으면 좋겠어요. 네. 아무래도 네. 이렇게 제가 근데 이제 JVM을 봤을 때 네, 뭔가 어떤 이 회사에 대한 가치에 주목이 되는 것보다도 좀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확률이 좀 크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변동성이 있기 마련이겠네요. 네, 예, 예. 그렇죠. 조금 아무래도 단기적인 또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어제 오늘 좀 더 주가가 주목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나온 내용들을 살펴본다면 이제 아마존에서 이제 500조 규모의 온라인 약국 사업을 선점을 하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처방약 시장에 뛰어든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일단은 이제 JVM이 자동 약 포장기를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소식들이 동사에는 가장 크게 직접적인 수혜 기대감으로 좀 작용되지 않았나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주가가 좀 들썩하는 모습 보여진 것 같은데요. 일단은 근데 이 처방약 시장 이거를 온라인에서도 좀 가능한가라는 좀 의문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현재는 아니지만은 일단 미국에서는 이제 코로나에 대한 우려로 이 처방약도 이제 온라인으로 좀 구매를 하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아마존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처방약 시장이 좀 뛰어든다는 이런 계획들을 보였던 것 같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일단 코로나 얘기가 계속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확산세가 너무나 조금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 속에서 특히나 JVM의 경우도 관련 소식으로 해서 주가가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JVM의 경우가 미국 보급률이 약 10% 정도 좀 차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아마존에서 이렇게 사업을 확대를 하겠다라는 소식이 이렇게 보급률을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잠재적인 성장 동력이 마련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작용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흐름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JVM 어제 이제 급등을 하고 나서 오늘도 장중 급등세를 보였지만은 다소간의 좀 아쉬움이 남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1차적으로 워낙에 좀 매물대 구간에서 움직이는 경향이 나타나다 보니까는 오히려 한 차례 가격권이 38,000원 부근이 좀 저항 라인으로 좀 작용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먼저는 이렇게 좀 저항 라인을 강하게 돌파를 해내줘야 좀 더 시세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만약에 저항 라인을 돌파하지 못하고 오히려 다시 한번 주가가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은 오히려 좀 강한 시세보다도 조금은 다시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시간이 좀 필요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종목의 경우는 지금은 좀 더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려면은 어제 고가 기준에 38,000원 라인을 목표가로 좀 잡고 대응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의 경우는 조금은 타이트하게 잡아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변동성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손절 라인의 경우는 34,0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동성 있는 종목, 그러니까 테마주 같은 종목에서도 어떻게 기술적인 분석이나 투자 전략을 세우는지 그런 한 축을 또 노하우를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고요. 세 번째 관심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관심주 메가MD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교육 이런 거 하는 네. 업체죠. 아무래도 교육주도 참 네. 올해 너무나 좀 이슈가 되기도 했었죠. 그쵸. 예. 네.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가 조금 뭔지 참 아무래도 교육주에 영향을 미치기도 했었는데, 근데 이제 교육주들이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어떤 기업 가치보다도 뭔가 수급에 따라서 움직이는 경향이 높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투자를 하시기에는 조금 리스크적인 부분이 좀 부담이 된다라고 좀 먼저 어렵겠네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메가MD뿐만이 아니라 좀 여러 가지 교육주들을 살펴봤을 때 뭔가 가시적인 뭐 성과라든지 실적이 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이렇게 좀 뉴스라든지 어떤 좀 단발성의 이슈만으로 주가가 들썩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특히나 이런 수급에 따라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칫하면 개인 투자자 분들께는 오히려 좀 더 리스크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렵게 대응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주가가 급등이 나왔을 때보다 오히려 다시 급락이 나올 가능성도 열어두셔야 되시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의 경우는 조금 더 투자에는 신중을 기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확진자 수가 좀 증가를 하면서 어떤 좀 온라인 교육주들이 좀 시장 속에서 좀 주목을 받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근데 다만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시장이 오히려 시장 전체적으로 움직여지는 것보다도 개별 종목별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별 종목별로 움직인다 한다면 오히려 어떤 좀 가치가 좀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든지 어떤 실적적인 부분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온다든지 그런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은데 사실은 이렇게 좀 코로나 관련주에도 옥석가리가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오히려 가시적인 실적이 나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뉴스로 인해서만 주가가 들썩들썩 좀 단기적 움직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코로나 관련주 안에서도 충분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메가MD의 경우가 최근 들어서 좀 한 차례 주가가 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신규 매수의 관점보다도 조금은 단기 트레이딩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에게만 단기 트레이딩 관점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먼저 1차적으로 기술적인 흐름 살펴봤을 때 일단 한 차례 주가가 연일간 좀 오르긴 했지만은 오히려 다시 한번 이 매물대 구간에서 또한 갇혀 있는 모습을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매물대를 강하게 돌파하고 나서 시세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또한 저항 라인을 조금 돌파를 하지 못하고 또 소폭 주가가 흘러내리는 모습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좀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단기 트레이딩 관점을 대응하시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러한 종목들은 리스크가 가장 중요하겠죠. 리스크 관리에 또 방안도 좀 중요하기 때문에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손절가의 경우는 4,620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으셨죠? 매매 전략 잘 참고해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관심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이 관심 있어 하는 종목은 무엇일까 궁금하네요. 네, 제가 오늘장 관심주는 삼성 엔지니어링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때가 왔는지 궁금하네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삼성 엔지니어링 한다면은 건설주, 그러면 그쵸. 경기 민감주 이렇게 예.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네. 계속적으로 시장이 순환매가 돌다 보니까는 오히려 최근에 주목을 받지 못했던 이런 민감주들이 좀 주가가 다시금 반등이 나오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 안에서도 삼성 엔지니어링
삼성 엔지니어링도 대표적으로 현재 반등이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일단은 국내 건설 업체들이 이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선방한 해외 수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난 17일에 해외 건설 종합 정보 서비스에서는 이날까지 이제 국내 건설 업체들이 거둔 해외 공사 수주가 약 263억 달러 정도라고 했는데 이는 전년 대비해서 해외 공사 수주액이 223억 달러를 이미 넘어선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 경우가 어제 또한 수주 소식이 나왔습니다. 바로 헝가리에서 전지박 플랜트 수주 소식이 나왔었는데 1공장 공장에 이어서 공사에 이어서 이번 2공장까지 사업에 또 수주를 성공했었고요. 올해 4분기에만 멕시코 정유 플랜트라든지 국내 바이오 플랜트 또한 이번 헝가리 전지박 플랜트 등과 같이 여러 수주 소식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로 충분한 성장성을 좀 기대를 해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완만하게 좀 기술적으로 반등세가 나와주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 충분히 바닥권을 다진 종목이고 이 한 차례 매물대를 돌파했던 만큼 또한 이평선 자체도 정배열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올해 추가적으로 충분한 우상향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월봉을 보시면은 워낙에 가격이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점 확인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렇게 바닥을 다지는 과정에서 이 시벌선을 돌파를 하려는 과정 속에서 거래량도 또한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삼성 엔지니어링의 바닥 탈출 흐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의 경우는 13,500원 아래에서 가능하시고요. 목표가의 경우는 15,000원, 손절가 13,000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기대는 실적으로 또 기대는 가격으로 이렇게 만나보면 되겠네요. 삼성 엔지니어링 오늘의 관심주였습니다. 자, 코스파트너스 김진경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본부장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